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은 어떤 뜨거운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주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사전 청약을 하고 경쟁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뭐 어떻게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보다는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240대 1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전교 1등을 해야 그러네요. 이제 당첨이 되는 예. 확률이고요.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난 곳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진접은 또 0.9대 1이 나와가지고 진접에 청약하신 분들은 당첨이 됐는데 아마도 왕숙지구 우량주가 기다리고 있어서 미분양이 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 이슈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계속 매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집값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 자, 이렇게 아파트를 사기 위한 열기가 뜨거운데, 자, 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20대의 비율도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를 살 만큼 20대 경제적 능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사용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4,200여 건 가운데 20대 이하가 사들인 건수는 233건, 비율로는 전체의 5.5%입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2019년 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 20대 이하 매수 비중은 영등포구가 11.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종로구, 강남구, 금천구 순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상회한 시점에서 20대의 구매 비율 상승은 증여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게 중론.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1,698건으로 전월 대비 1.3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송파구와 강남구 증여 건수가 서울 전체 증여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매물을 내놓는 대신 증여를 택하고 장특 공제율을 낮추는 개정안까지 앞두고 있어 이런 증여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네, 영상 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20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부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걸 체감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부러운데요. 예.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늘어났는데 원래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면 40에서 69세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해서 취직을 하고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야 되는데 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이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30대들, 신혼부부들이 막 샀는데 최근에는 20대들이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을 체크할 때 여러 가지 뭐 지표들도 보지만 제일 제가 체감하는 건 나한테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냐인데 연락 오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젊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할아버지 분들, 뭐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도 연락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처음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작은 돈으로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느냐를 많이 물어보고 계시고 또 하나 좀 독특하다면 예. 나이 드신 분들도 문의를 오시는데 예. 자기 투자가 아니라 자식 집.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데 내 자녀 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는 구입 주체는 20대가 되기 때문에 20대 구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비싼 서울 아파트를 20대가 혼자 돈 벌어서 산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같은 기간 대비 증여도 많이 늘었습니다. 50% 정도 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증여도 굉장히 늘어났죠. 왜냐하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세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네.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 있으면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이면 75%, 양도세율이 75% 중과세가 되는데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82.5%거든요. 내가 82.5%를 내고 집을 보유주택을 줄이느냐. 내 자녀한테 주게 되면 증여세율의 처교세율은 50%. 물론 구간별로 있겠지만 50%. 답은 나오잖아요. 예. 50%에 80%. 뭐 어떤 선택을 할까? 어차피 내 자식도 집이 필요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 자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을 하나 사주는 방법. 내가 다주택자면 어차피 나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 내고 80% 양도세 내고 삼자한테 파는 것보다는 자녀한테 증여해 주는 게 지금은 훨씬 유리하게 됐어요. 원래 세율이 이제 6에서 45% 기본 세율인데 그 정도라면 고민을 하겠죠. 내가 기본 세율
세금을 좀 증여세보다는 좀 적게 내고 팔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 증여를 해주는 방법 또는 돈을 좀 지원해줘서 자녀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뭐 정현 아나운서가 짚어줬지만 뭐 한국 부동산원이 밝혔단 말이죠. 네. 지난 1년간 증여 건수가 뭐 10만 3천 건인데 네.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가 늘었다. 네네. 자, 이렇게 증여가 늘어난 거는 이 정부의 바람대로 주택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네.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반대로 생각하면은 정부의 양도세 중과 등의 이런 정책들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죠. 정부의 의도는 이제 매물이 나와서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되고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하향 안정화를 취하겠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왜곡이 생기는 거죠. 매물 동결 현상. 양도세를 82%까지 올려버리게 되니까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아, 나는 버티겠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느끼면서도 네. 버티겠다는 분들이 있고 리스크를 줄여야겠는데 줄이는 방법이 양도가 아니라 증여를 선택하는 거죠. 어차피 내 자녀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증세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언젠가는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10년, 20년 후에 어떻게든 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미리 좀 주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20대들이 주택을 본의 아니게 구입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자기가 또 직장 생활 빨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제가 어제 연락받은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예.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아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장은 취직했는데 연소득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연소득이 높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라서 집을 좀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사야겠다. 능력이 안 되더라도 부모님의 능력이 되면 또 사야겠다. 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고 불안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2023년까지 이 다주택을 팔지 않으면은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2023년 1월부터는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게 이제 정부 여당에서 나온 세법 개정안인데 아직 발의가 됐고요. 발의는 됐고 아직 네. 통과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3주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3주택이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있거든요.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비과세를 9억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일반 세율 6에서 45%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뭐 20억, 30억, 40억 가다 보니까 9억까지 비과세 가지고는 세금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80%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80%뺀 금액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1세대 1주택자들은 80% 공제를 받는 건데 이걸 이제 조정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조정하냐면 지금은 제가 3주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주택을 팔고요. 내가 거주하는 10년 이상 거주하는 집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양도 차익이 20억 이상 남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올해 2채를 팔고 한 채가 남잖아요. 나 한 채를 10년 가지고 있고 10년을 거주를 했어요. 네. 그러면 세금을 20억 정도 남아도 몇 천만 원 안 내거든요. 예. 이 정도인데 2023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최종 기산점. 내가 2023년에 2채를 팔았어요. 예. 그럼 1주택이 남으면 1주택 남는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보유하고 거주를 해야만 80%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에 10년을 살았어도요. 예. 예. 그래서 2023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네. 네가 가지고 있는 2주택을 팔아라 라는 게 정부 신호고요. 세법 개정안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9억까지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네. 그걸 12억까지 좀 늘려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혜택도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혜택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12억까지 늘려준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집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10년 가지고 있었는데 5억 안 넘으면 5억 양도 차익이 5억 이하면 80% 예전처럼 그대로 해주고요. 5억에서 10억 사이는 70%, 10억에서 15억 사이는 60%, 15 양도 차익이 15억 넘어가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에서 50%로 줄여버리겠다는 예. 게 세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왠지 좀
채찍은 굵어졌는데 당근은 좀 작아진 것 같다는 좀 느낌도 맞습니다. 드는데 네네. 자, 이른다고 정부의 바람대로 2022년도까지 다주택자들이 자기의 매물을 팔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네네. 이런 정책이 나올수록 좀 한편으로는 더 움켜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인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23년이 되면 내가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데 세금 폭탄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2022년까지 팔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파는 방법이 지금 중과세라도 좀 유예를 해주면 팔겠는데 내가 다주택이야. 그러면 82%의 세금을 내고 과연 그렇게 팔 수 있을까? 저는 못 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증여. 자녀한테 나라면 증여하겠죠. 이거 80% 내느니 50% 내고 증여할 것이고요. 아니라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지금 또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굳이 안 팔아도 될 것 같아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면서 또 정부 정책의 신뢰 굉장히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예. 26번 대책 나와도 집값 못 잡았고요. 최근에는 뭐 2년 거주 요건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2017년에 하라고 했다가 폐지한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또 폐지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요. 못 믿겠어요. 진짜 2023년에 할까? 내년에 대선 끝나면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예. 과연 정부 바람대로 이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해 준다고 네. 뭐 매물을 내놓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의견도 물론 있었지만은 뭐 부자 감세 논란도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주저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또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가 아니라 예. 출구 전략을 좀 만들어주면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비판이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집 가진 사람들이 양도 차익이 났으니까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고 투기를 했으니까 중과세를 맞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다 빠져나가게 해주면 그게 무슨 규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도 그런 것까지 고민하다 보니까 이번에 몇 달 전이죠. 부동산 특위에서도 원래는 뭐 이게 1세대 1주택자들 양도세 혜택을 줘서 좀 팔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네.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비판 여론들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런 답이 안 나오면서 계속 채찍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서울 집값이 또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네. 되면 서울 빌라 가격들까지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문제예요. 최근에 문의 오는 내용 보면 예. 빌라예요. 빌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1억 이하 빌라들은 이제 시가 말랐고요. 서울에도 작년에 1억 이하 빌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이 뭐냐면 1억 이하 빌라 주택을 사게 되면 예. 혜택을 좀 줬어요. 이게 취득세 중과세도 빠지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서울은 거의 뭐 시가 말랐으니까 지방의 원정 투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지방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 원정 투자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도 우리 빌라가 서민 주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너무 천정부지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 빌라라도 사야겠다. 안 사면 나 불안해서 안 될 것 같아. 아파트는 불가능하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아도 안 되니까 그나마 빌라라도 사자라고 해서 네. 지금 빌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데 저는 좀 걱정이 앞서요. 아파트와 빌라는 좀 다른 시장이기도 하고요. 실수요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불안해서 내가 살 계획이 없었는데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빌라를 이렇게 돈에 맞춰서 사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바뀌는 세법들 살펴봤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뭐 2017년 8.2 대책부터 해서 양도세 관련한 정책들이 매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가는 기존의 1주택자들의 반발까지 사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너무 복잡해요. 저도 이게 업을 하고 있지만 너무 헷갈리고요. 네. 얘기할 때마다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체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솔직히 무슨 대책이 나왔는지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설명할 때뿐이고요. 돌아서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는 반응이 많아서 다수의 국민들이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커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쉽고 심플하게 좀 이렇게 다시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그동안의 정책들 결과를 보면 이 가둘수록 더 튕겨나가고 또 옥죄일수록 더 움켜쥐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한 번 달라질 이번 정책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20대 구매 비율 상승과 양도세 개편안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